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로컬 스티치에 찾아왔습니다. 또 놀러 왔어요. 김수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소개할까요? 네,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죠. 네네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도시에서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면서 일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 너무 심플하게 너무 짧게 심플한가요? 소개해주세요. 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심플하게 저도 한번 정리해 보면 네. 동네에서 또는 로컬에서 주상복합 하시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하는 공간도 동네 있으시고 주상복합입니다. 스테이도 있으시고. 근데 저 오늘 여기 소공점 왔는데 더 매장이 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이 입점하신 거. 네, 내부 입점에 있으신 매장이고 저희가 이제 지점을 늘리다 보니까 내부 입주자 중에서 약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데스크 형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창업해보고 싶은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약간 빵을 해보고 싶다던가, 뭐 약간 커피를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서점을 해보고 싶다던가,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시게 돼서 그런 분들을 이제 창업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랑 이제 같이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전체 매장 관리나 약간 그런 거 위에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저희 매니저들이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뭐 계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제 거기서 빵을 생산하시는 분, 커피를 만드시는 분, 요분들은 이제 창업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일종의 백화점처럼 저희가 이제 팔아드리고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백화점이. 네, 근데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실은 요즘에 1층이 하도 빨리 변하잖아요. 그 상업 뭐라 그러지? 지역 상권 자체가 많이 어렵긴 어려워요. 임대료 자체는 되게 많이 올랐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갭 차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1층 자체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약간 이 공간 자체를 유연하게 써야지 이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물주분이랑 투자자들한테는, 그 개별 건물주분들한테는 약간 그런 조성이나 운영 자체를 우리랑 건물주가 좀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창업하거나 약간 접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벤트를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약간 좀 그 리스크 적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종의 샵인샵.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샵인샵 형태로 들어오면은 개별 사업자가 입주하는 형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게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위에 코워킹 스페이스에 이제 사업자가 입주하시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매장 자체가 이제 1층이나 지층 리테일에 입점하시는 분들 자체는 이제 소비자한테 뭔가를 팔아야 되거나 홍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니즈가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뭐 로컬 관점이 아니라 그냥 창업 관점, 스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뭐 이어지는 맥락인 그런 장소가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제 건축 설계고,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가게들 만들어주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이제 그 약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초기부터 되게 지금도 이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약간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약간 착한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비즈니스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저희 비로컬은 로컬 크리에이터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포스터를 보니까 로컬 플레이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냥 딱 키워드를 정해놓은 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번 명함을 바꾸면서 그냥 도시 생산자라는 단어로 좀 약간 묶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약간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이제 입주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도 쓰고, 뭐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서비스를 뭐 이제 단기간 내놓거나 장기간 내놓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플레이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는 거긴 하고요. 주로는 생산자라고 하고 있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멤버십이나 멤버 정도로 하고 있긴 해.
그 최근에 공유 주방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다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은 걸 나눠 쓰시는 거였지만 네. 저는 약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비슷한 느낌 들거든요. 지역 창업자, 로컬 창업자가 뭐 사무도 볼 수 있고 다른 샵을 열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데 네. 그 기반되는 걸 제공해 주시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그 공간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등등등을 이제 뭐 그때그때 맞춰서 제공해 준다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제가 맨 처음에 창업했을 때가 한 11년 뭐 이때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층에서 이제 내가 뭐 샵을 해보거나 뭐 약간 식당 같은 걸 조그맣게 해보거나 카페 해보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쪽 전공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비용 부담도 별로 덜했었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좀 힘들어 개인이 막 그렇게 해보는 시대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땅값도 비싸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장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뭐 많이 없어지겠지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때부터 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종의 크리에이터 약간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가 좀 이렇게 있었는데 한 그런 게 한 15년 정도 전후에서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근데 다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몇 명 남은 데들이 이제 홍대편의 어반플레이나 등등등 몇 명이 남아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 한 2, 3년 사이에 또 그렇게 뭔가를 이제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지속 가능한 걸 만들어줘야 이제 한 5년, 6년 전처럼 다시 다 없어지지가 않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계속 그 판을 이어갈지는 이제 오늘 오신 이렇게 일종의 미디어나 같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김수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2011년도부터 창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올해로 10년 차 네, 10년 됐죠. 채우신 거잖아요. 강산이 세월이 변하는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채우셨는데 네. 창업 과정 이야기도 궁금해졌어요. 네. 어떤 과정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복합형 공간을 구상할 수 있었을까? 원래는 건축 전공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인문대 출신이거든요. 맨 처음에 학교 다닐 때 관심사는 약간 광고나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분야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뭐 군대 갔다 오고 등등 하다가 약간 좀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범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생각이 다른데 네. 건축을 이제 좀 20대 좀 늦은 나이에 전공을 하게 됐어요. 새로 전공을 바꿔서.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생각했던 거는 어차피 나이가 되게 들어서 갔으니까 뭔가 어디 가서 수련을 오랫동안 하거나 하진 못할 것 같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학교 2학년 때 이제 1층에 조그만한 가게 같은 거를 이제 작업실 겸 내면서 뭐 간판 고쳐주고 뭐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그게 2010년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이 조금 늘어나서 그게 약간 좀 이제 지금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의 모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오다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부업처럼 자체 사업을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서 약간 그런 공유 주방 같은 것도 했었고 일종의 소셜 다이닝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로컬 스티치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창업기만 모아놔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 버렸어요. 네. 호텔도 하셨었잖아요. 네, 원래 로컬 스티치 맨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일종의 숙박업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2년도에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가 막 한국에 외국 사람 되게 많이 들어올 시절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 허가를 되게 많이 내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돈도 없고 뭐 등등 비즈니스 호텔 할 그런 여력은 없으니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작은 이제 여관을 좀 예쁘게 고치고 약간 뭐 스테이 같은. 네, 맞아요. 여관을 예쁘게 고치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묶어가지고 그때 저희는 동네 호텔이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네트워크형 커뮤니티 호텔 만들면은 모델이 약간 괜찮겠다 해서 그때 저희가 벌어놓은 조금이랑 약간 정몽구재단에서 약간 사업개발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1호점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1호점은 사실은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었고 한 2년 정도 재밌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때 막 그때 우리가 추구했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매출은 났는데 약간 잘 먹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묵은 다음에 동네에 가서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조식 겸 대신에 이제 돈을 써주고 하면서 동네에 이렇게 돈이 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약간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요즘엔 2회, 3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네. 다 처음이었으니까 주로는 뭐 가로수길, 명동, 뭐 아. 시간이 좀 남으면 DMZ 이런 데 가시니까 로컬에서 쓸 시간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게 도움이 좀 안 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보다 그때 한 2013년도니까 그때 전이니까 좀 요즘에 좀 괜찮은 그때 약간 서교동 쪽이었는데 네네. 동네 자체가 서교동 정도 됐었는데도 그렇게 딱 서비스가 되게 약간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되게 뭐 약간 취향에 맞는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서비스 만족도가 그닥 높지가 않아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사람 돈을 많이 써주고 그게 다시 퀄리티로 올라오고 약간 이런 선순환이 안 일어나는 두 개가 크게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왔던 친구들을 쭉 복귀해가지고 그 중에 약간 만족도가 높은 약간 친구들만 데리고 서비스를 약간 폭을 좁게 해서 피벗을 한 게 지금의 로컬 스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네네. 사실 처음 온 데서 좀 변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주마등처럼 지나간 내용 속에 네. 지금 현재 로컬에서 골목길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걸 했었죠 예전에. 진짜 한번 네. 대표님 특집을 따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실패 다음 리스트.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대표님이 실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시대를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사실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언젠가 마을 기회가 호텔로 되면- 이야기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비슷한 동네 구조죠. 호텔 네, 이야기거든요. 네. 예. 지금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그만큼 확산이 됐고, 또 지금 요즘 뭐 뜨는 골목, 힙한 가게, 뭐 이런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막 출몰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때 2012년도만 해도 홍대 일부 거리에만 그런 가게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 별로 표현을 없었죠. 정확하게 서교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서교동도 홍대 맞아. 그 상권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서교동이라고 부를 맞아요. 만했거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홍대 쪽이 아니라 맞은편 서교동.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은 홍대라고 그러면 이게 뭐 망원동은 요즘 막리단길 생기면서 잘라져 네. 나갔지만 네. 그 동쪽으로는 연남동부터 서쪽으로는 상수동까지 지금은 이제 다 홍대 근처야라고 하는데 홍익대학교 역이나 홍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35분 거리까지도 다들 홍대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홍대 상권이 커졌거든요. 네, 커졌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2011년도, 12년도만 해도 서교동이라고 하면은 서교동이라고 그랬죠. 홍대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시대를 굉장히 앞선 5년만 늦게 하셨어도 어떻게 좀 답이 나왔을 텐데 그때만 해도 에어비앤비가 있지도 않았고. 네, 맞아요. 에어비앤비 막 생길 네. 타임 그쯤이었어요. 네. 제 기억 속에는 그 회사명 지으시는 의도랑 또 지금은 없지만 예전 로컬스티치 웹사이트에는 네. 약간 마을 호텔의 느낌이 나는 맞아요, 전개도가 맞아요. 있으셨던 네, 거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조금 더 그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저희 주변에 있는 서비스랑 뭐 일종의 제품들을 묶어서 약간 일종의 그 숙박업 상품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약간 동네에 있는 뭐 커피숍 동경이랑 같이 원두를 만들어서 약간 입주자들 제공한다던가 뭐 여기랑 뭘 서비스를 하고 여기 있는 세탁소랑 이용하고 약간 이런 약간 일종의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서 움직였던 거긴 한데요. 그 자체가 이제 고 비즈니스만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분들도 이제 각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친해서 이렇게 그룹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분들이 하시는 업에 일정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책임져주는 구조가 돼야 사실은 계속 바인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인딩이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왠지 약간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업종에 따라서는 세탁소 이런 데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기여도가 막 5% 이하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런 바인딩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네 식구들 정도에서 한 단계 비즈니스 발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약간 피벗을 했던 거에 좀 가깝긴 하고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되게 다양한 걸 창업을 하고 있고, 그 창업 자체가 되게 다양한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스타트업도 있고 등등 다양한 업으로, 뭐 철물점도 있고 다양한 업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네트워크형으로 된 비즈니스 자체가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각자 이제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지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서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도하신 데도 되게 많이 있어서 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컬 씬을 약간 야구 경기 보듯이 보는 편이거든요. 흥미진진하게 보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로컬 스티치가 호텔을 시도하셨다가 그다음에 골목형이 되셨다가 다시 주상복합형으로 오신 게 여러 단계를 거치신 게 굉장히 큰 저한테는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형태만 막 고집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 생각했던 가정 자체가 딱 적용해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잘 안 맞잖아요. 약간 이런 가정을 하고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안 맞는 건 뭐 할 수 없이 이제 바꿔야 되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로컬 그 스티치 멤버십이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한 5호점을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시고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확장하시면 플랫폼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일종의 약간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멤버가 한 400명, 500명 사이가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랑 사시는 분들 합쳐서 근데 이분들이 저희 매니저들이 이제 스킨십으로 이렇게 다 1대1로 대면해서 이것저것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한 400명 정도까지는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이 지점에 괜찮은 분이 계시면 이 지점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서로 친하게 매니저들이랑 멤버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요 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린다던가 그래서 내부 입주자들끼리 약간 협업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다 전문성이 있으셔서 이제 아름아름 알아서 잘 옆방이나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게 되게 활발한 편인데 그 이제 지금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활발한 그 활성 자체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확대됐을 때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백업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심각하게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업체명 로컬 스티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때 그 동네 호텔 할 때 약간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랑 약간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일종의 약간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한 땀 한 땀 할 때 스티치를 써가지고 로컬 스티치라고 만든 거고요.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로컬 스티치라는 명칭만 듣고서는 사회적 기업인 줄 알았어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뭐 뜨개질이나 뭐 이런 약간 퀼트 같이 그런 립감을 만들어드리고 좋은 상품 만들고 그러는 곳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도 좋은데 근데 큰 의미에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지금 플레이어들을 입점시키고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로 가신다면 그럴 수 있네요. 핵심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치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하여간 생각하는 방향성은 그때나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 얘기 좀 더 나오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몇 호점까지 가고 싶으신 거 정도?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비즈니스가 약간 저희가 전대 사업자잖아요. 건물주랑 이제 투자자분 계시고 입주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되게 막 대규모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는 초기부터 그걸 인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포지션상으로는 저희가 지점마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성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냥 매니저 단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입주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제 비용을 낮춰줘서 계속 있게 더 만족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나 건물주한테 돌려줘서 더 괜찮은 거 주세요. 다음 프로젝트 잘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구조를 만들어야 사실은 저희 포지션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위험 부담 없이 비용이 좀 낮은 상태에서 지점을 무한히 늘려간다. 약간 이게 베이스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쌓이고 있는데 멤버들이 쌓이는 멤버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은 이제 말하자면 되게 괜찮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업종은 되게 다양한데 뭐 유튜버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셰프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메이커도 있고 많은데 이 친구들이 되게 다 약간 괜찮게 벌고 괜찮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성장하고 약간 이 그림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림들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외부에 보여지거나 더 약간 좀
커져서 좋은 개인 브랜드가 됐을 때 지금 저를 포함하여 많이 방황하고 있는 20, 30, 40대가 있잖아요. 나 뭐 하지? 약간 어떻게 미래를 하지? 약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약간 간지나게 약간 돈도 벌면서 전문성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네라고 이렇게 전환의 시기가 곧 저는 이제 한 2, 3년 사이에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유 자체는 뭐 외부 요인들이 되게 많죠. 사실 도심의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외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날 시기가 곧 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면은 좀 더 약간 재밌는 판이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약간 그 부분을 사실은 메인 비즈니스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약간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느낌의 약간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는 게 약간 그냥 그 부동산 위에 그 부동산보다 상위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에 올라탄 약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위에 올라탄 비즈니스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까지는 창업 10년차 선배의 뭐 경험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네. 그랬나요? 네네. 서두에 말씀하시던 2011년도쯤에는 이랬고 2015년도쯤에는 이런 개성 있는 뭐 창업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몇 년 지나고 사라졌고 뭐 이런 일단 창업의 무슨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약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항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 때 친구들은 제가 79년생이니까 이제 한 대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사장 부장급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사수가 다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보다 이제 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위에 이제 김혁주 사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10년,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고 벌어먹을 만한 걸 다 가르쳐줘가지고 안정적인데 이제 학교를 이제 뒤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다니던 동기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용 구조 자체도 불안하고 내가 이제 요즘 다 아마추어인 거니까 전문성을 성장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한 14년, 15년 당시에 막 되게 붐이었던 사람들 자체 약간 그때 당시에 로컬 크리에이터 자체가 없어진 이유가 그 자기의 전문성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소위 말하자면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못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판이 다시 한번 온 거고, 저희는 약간 저희가 가진 기술이랑 약간 지원 사격을 포함해서 그들의 크리에이터한 능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약간 여기에 좀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 아까 얘기 드리면서 살짝 빼먹은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이제 코워킹 코리빙으로 한 15년 정도에 이제 원래 동네 호텔에서 피벗을 하고 나서 한 그 외국인들이랑 내국인들이 좀 약간 창의적인 애들, 뭐 모델도 있고 뭐 포토그래퍼도 있고 작가도 있고 모여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15년부터 17년까지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확대하기 전까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2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힌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안에 있던 애들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 그냥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되게 어떤 친구는 되게 사업가가 돼 있고 어떤 친구 약간 전문성이 좀 쌓여서 몸값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 확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세운 가설 자체는 약간 이 다음 세대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붙어가지고 콩짝콩짝 해가지고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실력을 쌓아야지 되는 거구나. 약간 이게 약간 이 다음 세대 일하는 방식이거나 사는 방식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약간 일종의 가설처럼 세워가지고 그걸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 공간이랑 업무 공간 아니면 그 주거하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묶어가지고 최대한 체류 기간과 붙어 있는 시간을 늘린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면 시간이 늘어나면은 각자 이제 전문성을 향상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가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설이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멤버들이 늘어나니까 그 대면 시간이나 등등을 더 늘려야 되니까 백단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인 거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주거 브랜드라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이제 자이나 레미안이 있는 것처럼 이제 1인 가구들을 위한 브랜드들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저희 브랜드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 브랜드의 이면에는 사실은 즉 1인 가구, 밀레니얼 1인 가구들이 사는 브랜드 자체는 얘네들이 고민하는 커리어나 업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가 돼주는 브랜드여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기반에 깔려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제 전체를 다 검색하거나 사전 정보가 있지는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님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네. 저는 왠지 온라인에 거대한 플랫폼이 있다고 상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긴 하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내부 멤버십을 어떻게 약간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더 쫀쫀히 유지할까에 좀 초점이 있는 거긴 하고, 네, 그 정도? 지금도 홈페이지가 저랑 이제 코파운더가 그냥 막 발로 만든 홈페이지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약간 그냥 공부해서 만든 거 형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운영해온 지는 오래돼서 이제 문의나 이런 것들은 거기로 받고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작동, 그러니까 멤버들이 회의실 예약하고 이제 입주 문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가 좀 더 약간 진화된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이게 원래 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로컬 스티치가 말씀하시는 로컬 플레이어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사실은 막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멤버 기반이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약간 유료 멤버든 무료 멤버든 일종의 저희가 막 약간 심사 같은 걸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약간 서로 정보를 이제 신뢰성 있게 주고받으려면 일종의 약간 절차라기보다는 뭐 회원가입 정도겠지만 하여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뭔가 그 지역의 정보를 다 이제 취합해서 넣는다던가 하는 방식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캐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있는 멤버들이랑 그 멤버 네트워크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이제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게 좀 더 약간 원래 성격이 맞아가지고 그런 방식 붙여서 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을 받는 게요. 로컬 스티치에 로컬이 온라인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래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방 도시는 어떨까요? 인구 30만 이하의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 로컬 스티치가 가면 더 좋은데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도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재능 있는 청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결집이 될 만한 곳이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스몰 비즈니스를 뭐 샵인샵 개념으로 만든 이런 라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 목적 지향이 좀 평범해질 수가 있어요. 뭐 저기 가서 놀다 보면은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만나고 즐기고 놀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공간 보면은 이제 저렴하게 나온 전빵들을 하나씩 잡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걸어서 5분 거리, 또 무슨 뭔가 공방은 또 걸어서 3분 거리 뭐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로컬 스티치는 그걸 한 군데 엮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로컬 스티치와 같은 이런 구조의 건물이나 이런 공간이 지방의 소도시나 중형도시에도 먹힐 수 있을까?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나 10만 이하 도시에도 먹힐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 분야에 권위잡게 던져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도심 인프라 좋은 이제 땅값이 높은 데서 통하는 비즈니스긴 해요. 사실은 이렇게 땅값이 낮은 데는 저희 말고도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깃집을 하는 게 우리보다 더 괜찮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의뢰오는 건물주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검토를 할 때 우리 걸 하는 차라리 그냥 고깃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더라도 뭐 지자체의 지원에다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지역 원도심에 그런 게 생겨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직접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관점에서 이제 그 원도심을 관광 드리븐으로는 이제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군산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 자체도 이게 이제 광주에 있는 애를 뺏어와서 군산에 데려놔봤자 사실은 이제 서로 약간 제로섬인 거잖아요. 예전에 영화시장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우리가 약간 만약에 목포에 가서 뭐 공장이랑 같이 뭐 해. 근데 약간 이게
서로 이제 베이스 자체가 관광이랑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면 사실은 다른 데 강릉에 있는 애들 데려오는 건데 이게 전체 그림에서는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자체는 이제 서울에 이제 1000만이 있는데 얘네 1000만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1000만들이 이제 한 12개월을 서울에 사는데 이 개월수 중에 일부 개월수를 이제 지방 원도심에 가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느 정도 약간 이 분배가 되니까 전체적인 그 큰 양에 있어서는 분배가 되니까 그런 구조가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지역 원도심에 내려가서 일부 이제 저희 입주자들이 한 8개월은 여기서 살고 나머지 2개월은 여기서 살고 약간 이런 구조를 꿈꾸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다른 도시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좀 약간 돌아다니면서 사는 구조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일종의 그런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가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이제 데스크 기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입주자들이랑 창업자들이랑 작업을 해보니까 그 다른 종류의 직업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셰프나 바리스타나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포맷이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목포에도 있고 뭐 상하이도 있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일하던 바리스타가 뭐 내일 하다 제주도 가서 일하고 싶어 했을 때 제주도 가서 똑같이 커피를 타더라도 약간 자기의 그런 일상적인 업무나 약간 그런 수입 구조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약간 이런 시스템 같은 걸 만드는 게 제일 목표, 약간 미래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아기가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일하다가 내일 약간 광주 가서 일해도 크게 약간 이상하지 않은.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서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부동산을 만드는데 굳이 그 도움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흥미로운 게 투자자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 대부분 보면은 원도심의 빈 건물을 뭐 활성화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관이 개입을 하거나 관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건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관이 주도하고 개입을 하는 건데 투자자를 언급하셨던 건 이거를 관에서 뭐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한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는 주로 민간이랑 지금까지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시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지 너무 영업 비밀은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굳이 영업 비밀은 아닌데요. 그 프로젝트 단위로 마다 조금씩 계약 방식이 다 다르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예전부터 광고를 조그맣게 온라인에 붙여가지고 오래된 건물을 찾는 걸 붙여요. 봤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문의를 이제 인바운드로 받아서 이제 되게 약간 계륵 같은 프로젝트랑 뭐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은 아니고 하여간 뭐 상황을 듣고 그냥 같이 걱정해 드린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을지 안 했을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고요. 그 프로젝트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건물을 땅을 사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동산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의 건물주분이 돈을 투자해 주신 달라고 약간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운영자로서 책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부 돈을 이제 매칭해서 같이 투자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해서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따른 이제 수익 배분을 이제 뭐 그런 입주해 있는 창업자나 저희 운영사나 그 누구지?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렇게 섞어서 이제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자체가 제 생각에는 기존의 임대 방식 자체가 이제 입주자랑 건물주 자체가 좀 배타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둘이 되게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데 공동의 목표가 세팅돼 있어서 지금 이 길을 헤쳐나가더라도 지금 그 1층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갈 판인데 이 둘이 얘는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되고 얘는 임대료를 적게 내거나 약간 등등 되고 약간 이게 배타적인 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빠른 변화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나는 건물주분들한테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건물을 이제 동네 오래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동네가 죽고 하는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의 책임이나 리스크는 건물주가 지어주셔야 되는 게 맞으니 거기에 대한 돈은 건물주가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거를 한 5년, 10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돈을 이제 낼 그 마음의 의무가 있으니 그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이해관계를 그 창업하시는 분 저희 건물주나 투자자를 한 군데로 모아서 약간 얘를 써야지 사실은
이제 그나마 약간 지속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드는데 좀 시간을 공을 들이는 편이고요.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안 먹혔었는데요. 1, 2월 정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트랙 코드가 없으니까 전혀 안 먹혔었는데 요즘에 지점 개발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요 지점이랑 요 전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약간 이제 건물주분들의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저희도 같이 투자할 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후 지점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공개 가능하신 지점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새로 신규는 약수에 지금 새로 지점을 공사할 중인데 그 지점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요 지점도 그렇게 숫자가 한 10호점 정도. 네, 요 지점이 8호점이거든요. 그래서 8호점 이후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호, 8호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깊은 말씀 주시니까 네. 그냥 약간 로컬 주상복합계 에어비앤비가 되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제 후반부에 건물주의 이해도도 갖고 계시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로컬 스티치가 말하는 로컬 플레이어들의 어떤 수요도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그런 플랫폼이 되시면 새롭게 에어비앤비는 이제 주거 쪽이거나 약간 그런 쪽이지만 의식주 업이 붙은 형태의 플랫폼이 되시려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 건물을 의탁 운영하기도 하는데 관 베이스의 사업이 주로 많이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생각이 많이 변하셔서 조금 더 약간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팅하려고 노력하는 데들이 많긴 하는데요. 구조 자체가 일단은 좀 약간 너무 전통적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이랑을 나눠봐도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설계를 하지만 설계 자체는 약간 돕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으로 이 공간을 뭘 할지의 전략이랑 기획이 돼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에 대해서 약간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일종의 약간 우리가 스타필드 같은 걸 해. 신세계가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비즈니스 구조를 돌릴지에 대한 많은 기획에 대한 돈을 쓰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붙고 건설이 붙고 그 다음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 구조상 약간 용역이 나가는 구조상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좋은 결과가 나기에는 쉽지 않고 만약에 사실은 이제 딱 조성이 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막 활성화시키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좀 바꾼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은 약간 운영이나 이런 게 기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스텝을 밟거나 아니면 별도의 약간 기획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수반이 되는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죠. 네. 오늘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더 여쭤보면은 영업 비밀을 내놔라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말씀 못 해주시겠지만은 그래도 로컬 스티치의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있고 이 업계에 좀 종사하시는 분이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간파할 정도는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못 물어보겠어요. 네, 그냥 물어보세요. 다음 기회에 네, 저만 알겠습니다. 혼자 와서 여쭤보고 창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들이 알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동안 약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 대. 예전에 제가 맨 처음 창업했을 때는 비영리나 소셜벤처 섹터 내에 디자인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고 약간 이제 저랑 저희 회사가 실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약간 짜그리 프로젝트들 많이 던져주셔서 막 실패도 엄청 하고 하면서 이제 배우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혁주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생태계가 생기는 과정인 거고 여기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 건데 이제 한 3년, 4년, 5년 먼저 시작했던 플레이어들이 약간 저희도 요즘 되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긴 하는데 약간 다른 데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약간 실패를 좀 많이 해보는 경험이 서로한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약간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막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쭉 살리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봤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로컬 스티치로 문의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컬 스티치 편 짧고 굵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